자, 이번엔 탐방노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설 부서? 네, 신설 부서긴 했는데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이 업무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 스마트 네. PB 센터. 이렇게 네, 됩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동근 네, 제 직장 바로 센터장하고 네, 같이 센터장님이 계시구나. 되셨습니다. 네. 뭔가 또 도모하고 계시네요. 네. 잘 지켜볼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STO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기업. 네, 어딥니까? 키움증권. 키움증권이거든요. 예. 사실 그냥 제일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 다른 이제 최근에 뭐 변동성 크게 올랐던 종목들도 있지만은 요 최근에 확실히 다른 증권사 지인들이나 관련 담당하는 분들 좀 만나본 결과 확실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트에서 나와 있던 증권사 말고도 실제 좀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PF에 대한 뭐 손실도 있는 거 충당금도 네. 쌓다 보니 새로운 신성장 사업에 대한 조금 목마름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뜨겁게 타오르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STO 이제 토큰 증권형이라고 해서 우리 뭐 부동산이나 이런 미술품 와 같은 그동안 실물 자산들을 이제 가상으로 이제 해서 증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중에서는 예전에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것도 새롭게 신규로 나왔을 때도 그만큼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뜨거웠던 거고, 네. 사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이제 PF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좀 작은 부분이고, 워낙 이제 브로커리지 쪽으로 좀 강한 증권사라 보니까 만약에 올해 연내에 STO 이제 토큰형 증권이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면 키움증권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네. 것들을 찾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올해 그렇죠. 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키움증권은 이제 그 제반된 플랫폼 기술을 뭐 다우 기술이나 네, 다우 데이터 이런 요즘 최근에 데가 주가 하잖아요. 많이 올라갔었죠. 아, 올라갔군요, 주가가.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안 보고 있을 때 이거. 뭐 근데 그쪽은 사실 뭐 인터넷 뱅크 쪽으로 조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하우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음악 저작권 쪽으로 해서 저작권을 쪼개서 조각 투자 블록체인으로 네, 맞습니다. 서로 소유권에 대해서 나눠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흔히 조각 투자라고 네,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작권료를 또 나눠 갖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각 투자 쪽은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일단 뮤직하우고 있고, 이제 부동산 네 군데도 있고 이런 관련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다른 증권사 사람들 만나보니 이게 제일 힘든 게 결국에는 이런 제휴 플랫폼을 맺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키움증권이나 SK증권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서서히 이제 다유 보수하고 있는 만큼 네. 여기 시작이 되면 탑픽은 키움증권이 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다른 증권사 대비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도 분명히 또 이 AI를 맞아요. 만만한 건 아니지만 네. 예전에도 했었죠. 그 알고리즘 매매. 그 사람이 이제 요즘 하는 것들을 좀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리서치 센터에 대한 것도 얘기들이 많고. 네. 맨날 추천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독립 리서치도 이제 제도권으로 들리려고 어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또 AI가 접목이 되면은 그 ISP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기능들도 여기는 잘 할 수 있는 자기네 그 그렇죠. SI 업체 다우 다우 데이터를 데이터가 맞습니다. 있으니까 워낙 이제 그런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분위기도 올라가고 있고, 또 시장도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될 거고, 워낙 규모가 뭐 한간에는 뭐 7천조까지 거래량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증권 이제 우리나라 주식 거래보다는 워낙 많아지니까 좀 기대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들이 좀 달려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당구장 주인만 돈 버는 맞습니다. 이 적정 비율은 아닌데 사실이 그렇죠. 뭐. 네. 자, 그 두 번째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 뭐죠 이거 다른 종목인데 이거는 그죠? 예. 아, 두 번째 기업. 자, 키움증권 받고 두 번째 기업 아이패밀리 SC 말씀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패밀리 SC. 아, 길다. 예, 이게 아이패밀리 SC. 화장품, 색조 화장품 회사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전에 김태우, 최시라 커플이 만든. 아. 예전 원래 웨딩 사업 하다가 아, 네. 웨딩 사업에서 어. 이제 색조 화장품으로 커지면서 좀 더 대형화됐다. 어.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김태우 씨하고 네. 최시라 씨 부부. 네, 부부. 근데 김태우 씨가 주로 예, 이제 김태우 하셨던- 씨가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네. 동생이 또 관련된 주주로서 하고 음. 있는데 일단 일본 시장에서 크게 떴습니다. 일단 로맨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18세와 대략 24세를 타깃으로 한 젊은 층을 연령한 브랜드입니다. 뭐 올리브영이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작년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게 아마 뉴스로도 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일본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뭐 이태원 클라스도 있었고 그래서 한류 뭐 녹색 소주라고 하죠. 녹색 배영에 대한 주류도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만큼 그만큼 젊은층들의 대부분에서는 사실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관련된 뭐 국경에 대한 뭐 그런 뭐 굉장히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들은 빠르게 트렌드를 받아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로맨 브랜드가 실제로 일본 비중이 이게 2020년대는 대략 30%였다가 지금은 거의 50% 정도의 일본향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실제로 주가를 봤을 때도 다른 화장품 브랜드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쪽에 있는 뭐 라코텐이나 관련된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8,000개 넘을 정도로 이제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6월달에 일본에서 이제 국내 뭐 관련된 우리나라와 관련 비자에 대한 부분도 면제되고 이런 리오프닝이 나오게 되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물론 중국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화장품 사실 업황 쪽에서는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어제 뭐 질병청에서도 조건부 제한 해제 좀 완화를 빨리 걷어들이는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까지 새롭게 물량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뭐 리오프닝가 되면은 중국, 일본 시장은 같이 덩달아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색조 화장품은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연관성으로 또 일본향 매출이 크다고 하니 일본과 요즘 또 우호적이잖아요. 네. 뭐 예전에 반일 막 정서적으로 안 좋았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겠고 또 이제 날씨가 좀 뭐 봄 입추는 지났으니까 네. 봄은 오겠죠. 네. 지금의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날 좋으면은 올해는 아마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이슈. 예전에 마스크 여기 가렸는데 네, 이제는 여기 뚫렸잖아 이제. 네, 그러면 또 그렇죠. 여기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들 UV라고 하죠. 네. 반도체 공정의 EUV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자외선이니까. 네. 자,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그래서 iFamily SC SC. 큰가요? 네, 이거는 아직 시총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500억 정도 아마 1,500억.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아직 그 모양 이제 시총이 작은 부분인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맨이 18세에서 24세 타깃이라고 했는데 네. 올해 또 이제 좀 30대에서 40대를 이제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가 또 새롭게 런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혹시 제시하신다면은 제시한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잠깐만요. 네. 제가 18,000원 일단 목표가를 제시를 했던 거고 물론 그동안 조금 올라왔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나 차익 실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한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담 글로벌이라는 기업하고 또 이 비교 대상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같이 주가를 놓고 보면은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업. 좀 단순하긴 한데 CJ CGV 아,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워. CGV. 엄청 무거워네. 예, 이건 사실 뭐 이건 전환사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 전환사치 물량 없고 안 나오던데. 예, 이따 한번 그래서 한번 2만 원대인가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눌렸던 부분이 그 가격대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중국이 일단은 살아났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항상 2021년, 22년 동안 중국 법인에서만 700억, 600억에 대한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법인이 살아나야 CGV도 뭐 전환사채 물량이든 그거를 뚫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베트남이나 이쪽에 베트남이랑 그리고 튀르키예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살아나는 부분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었고 결국 중국이 됐었는데 물론 트리키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지진 이슈로 인해서 좀 1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중국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전환사채 일단 발행가가 22,000원과 26,000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 가격대가 일단은 저항대선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나 일단 분위기는 이제 리오프닝 인해서 이제 아바타가 19,000원인데 뭐 26,000원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렇죠. 근데 개인 물량들이 워낙 그 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26,000원에 전화해갖고 19,000원에 팔겠냐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보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 4분기 때 한번 그 가격대까지 살짝 왔다가 확실히 누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좋으면서도 일단은 전환사채 물량이 부담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뚫을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 제가 볼 때 중국 CGV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올해 물론 1분기 제가 극장 개봉 라인업을 보니까 사실 1분기 라인업은 물론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은 특히 앤트맨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마블 스튜디오 네. 2월 15일쯤에 개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주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 아바타가 4DX 기존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수관. 예, 특수관 굉장히 이제 가격도 비싸고 그만큼 마진도 크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중국과 4DX에 대한 매출이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이번에는 저번에는 저항대 놀렸지만은 이번에는 한번 그 전환사채 물량 가격대를 한번 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팝콘을 얼마나 파느냐 네. 중요한데. CJ, CGV까지 들어오고 가격 전략 혹시? 가격 전략은 CJ CGV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5,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그 이유가 22,000원과 26,000원 그 가격대 때문에 한번 1차 전환사채 물량을 뚫을 것 같은데 네. 2차 물량대가 26,000원이라서 한 번은 그쪽 저항대를 한번 늘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탐방노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무난하죠. 이대로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